이제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 말은 남편이 아니라 남편 옆에 서 있던 여자의 입에서 나왔다. 여자는 남편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남편은 그 손을 떼지 않았다. 어깨를 감싼 채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다.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이 필요 없는 표정이었다. 짐은 오늘 안에 정리해 주세요. 여자가 다시 말했다. 그제야 민서는 알았다. 이건 말다툼이 아니라 이미 끝난 이야기라는 걸.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여기가 어디야? 민서는 다가가 무릎을 굽혀 시어머니 앞에 앉았다. 어머님, 저 며느리 민서예요. 시어머니는 민서를 한참 보더니 갑자기 얼굴을 찌푸렸다. 아, 귀찮아. 그리고 발치에 있던 낡은 보따리 하나를 툭 밀어냈다. 이거나 가져가서 떡이나 사 먹어. 보따리는 민서 발 앞에 멈췄다. 민서는 그날 18년을 지켜온 이 집에서 조용히 쫓겨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보따리 안에는 민서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들어 있었다. 이 평범한 주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열흘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강민서의 하루는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됐다. 알람을 끄고 일어나 거실 커튼을 걷었다. 아직 어두운 하늘이 보였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고 쌀을 씻었다. 시어머니 아침 식사는 6시 30분, 남편 출근은 7시 40분. 18년간 단 하루도 어기지 않은 시간표였다. 밥을 하는 동안 세탁기를 돌렸다. 어제 남편이 입고 간 와이셔츠가 구겨져 있었다. 민서는 셔츠 주머니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다. 영수증이 나왔다. 이태원 레스토랑 23만 원. 어제 남편은 회식이라고 했었다. 민서는 영수증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묻지 않기로 했다. 요즘 남편은 물어봐도 대답을 안 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시어머니 방문을 열었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다. 누구세요? 저 며느리 민서예요. 민서? 민서가 누구야? 민서는 웃으며 상을 놓았다. 치매 진단 6개월째. 어머니는 민서를 기억 못하셨지만 늘 친절하셨다. 얘야, 넌 참 착하구나. 그 말에 민서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18년 전 결혼할 때 시댁 식구들은 모두 반대했었다. 친정이 가난하다고, 학벌이 별로라고. 하지만 시어머니만은 달랐다. 우리 며느리 착해. 잘할 거야. 그 말 하나로 민서는 여기까지 왔다. 남편이 출근 준비를 했다. 민서는 식탁에 아침을 차렸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남편은 식탁에 앉지 않고 서서 커피만 마셨다. 밥은 안 드세요? 회사에서 먹을게. 어제 늦게 들어오셨는데. 바빠. 현관문이 닫혔다. 민서는 차려놓은 식탁을 바라봤다. 된장찌개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다. 설거지를 하다가 남편 와이셔츠 주머니를 확인했다. 영수증이 나왔다. 이태원 레스토랑 23만 원. 어제 남편은 회식이라고 했었다. 민서는 영수증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묻지 않기로 했다. 오후 2시 대학생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이번 학기 등록금. 응, 알아. 엄마가 보낼게. 400만 원. 통장 잔액은 200만 원이었다. 민서는 가계부를 펼쳤다. 매달 꼼꼼하게 기록해온 장부였다. 생활비, 공과금, 식비, 병원비. 숫자들을 훑어 내려가다가 민서의 손이 멈췄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지난달 통장 이체 내역과 가계부 합계가 맞지 않았다. 민서는 통장을 다시 확인했다. 15만 원이 빠져 있었다. 어디로 간 돈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민서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숫자가 빠르게 정리됐다. 손이 먼저 움직였다. 18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었다. 민서는 안방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종이 하나가 보였다. 18년 전 받은 공인회계사 자격증. 강민서 합격. 날짜가 선명했다. 결혼하기 딱 한 달 전이었다. 민서는 자격증을 꺼내 들여다봤다. 종이가 누렇게 발에 있었다. 결혼 후 시어머니는 말씀하셨다.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면 집안이 흔들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격증을 접어서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게 18년 전이었다. 민서는 자격증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200만 원으로는 부족했다. 남편에게 말하면 또 한숨부터 쉴 게 뻔했다. 돈이 어디서 나와? 그날 저녁 남편은 11시가 넘어 들어왔다. 민서가 저녁을 데워주려 했지만 남편은 손을 저었다. 먹고 왔어. 회식이었어요? 응. 남편의 가방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민서가 사준 향수가 아니었다. 남편은 씻으러 들어갔다. 민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아니었다. 변화는 작년부터였다. 남편이 재무팀장으로 승진한 뒤부터 그날 밤 민서는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았다. 18년 전 결혼식 날이 떠올랐다. 당신만 믿고 살게. 남편이 했던 말이었다. 민서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뭘 믿고 살았을까? 사흘이 지났다. 민서는 은행 창구에 앉아 있었다. 적금을 해지하러 온 길이었다. 10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넣어둔 돈. 아들 등록금에 보태려고 모았던 거였다. 해지하시면 이자가 깎여요. 직원이 말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통장에 1200만 원이 찍혔다. 200만 원과 합치면 1400만 원. 등록금 400만 원을 보내고 나면 1000만 원이 남았다. 민서는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등록금 보냈어. 확인해봐. 답장이 금방 왔다. 엄마 고마워. 사랑해. 민서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텅 빈 거실이 넓게 느껴졌다. 저녁 6시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늘도 늦어. 저녁 먹지 마. 회식이에요? 응. 요즘 회식이 너무 잦은 거 아니에요? 팀장이 되니까 그래. 끊을게. 전화가 끊겼다. 민서는 혼자 저녁을 차렸다. 밥 한 공기, 김치, 된장찌개. 시어머니는 이미 드셨다. 밥을 먹다가 문득 궁금해졌다. 남편 월급이 얼마나 오를까? 재무팀장이면 연봉이 꽤 될 텐데. 민서는 남편 통장을 본 적이 없었다. 결혼 후 남편은 생활비만 줬다. 매달 200만 원. 18년 동안 같은 금액이었다. 나머지는 내가 저축할게. 당신은 집안일만 신경 써. 남편이 했던 말이었다. 민서는 그 말을 믿었다. 설거지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민서는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갔다. 문을 열자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택배 왔는데요. 제가 주문한 거 없는데. 정우진 씨 앞으로 온 거예요. 여기 맞죠?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택배를 받았다. 상자가 작았다. 보내는 사람 이름은 없었다. 민서는 상자를 거실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남편 물건이니까 열어보면 안 됐다. 하지만 자꾸 신경이 쓰였다. 밤 11시 남편이 돌아왔다. 민서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택배 왔어요. 민서가 상자를 가리켰다. 남편은 상자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다. 아, 그거. 남편은 상자를 집어들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민서는 문 앞에 서 있었다.
안에서 뭔가 뜯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남편이 나왔다.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뭐였어요? 회사 서류. 택배로요? 그냥 급한 거였어. 남편은 씻으러 들어갔다. 민서는 안방을 봤다. 쓰레기통에 택배 상자가 구겨져 있었다. 민서는 상자를 꺼냈다. 향수 냄새가 났다. 남편 가방에서 맡았던 그 냄새였다. 상자 안에 작은 카드 한 장이 떨어져 있었다. 오빠, 선물 마음에 들어? 마이너스 유나. 민서는 카드를 들여다봤다. 손이 떨렸다. 유나. 누구지? 민서는 카드를 다시 상자에 넣었다. 쓰레기통에 버렸다. 아무것도 본 게 없는 것처럼.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다. 자러 가요. 민서는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옆에서 남편이 곧 코를 골기 시작했다. 민서는 천장을 봤다. 유나.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평소처럼 일어났다. 밥을 하고 시어머니 식사를 챙겼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누구세요? 저 며느리 민서예요. 시어머니는 민서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민서, 민서. 어머니가 갑자기 민서 손을 잡았다. 얘야, 힘들지? 민서는 깜짝 놀랐다.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보신 것 같았다. 하지만 곧 어머니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여기가 어디야? 민서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있어요. 그날 민서는 남편이 출근한 후 안방을 뒤졌다. 서랍, 옷장, 책상. 뭔가 있을 것 같았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열어보니 커플 반지가 들어 있었다. 민서가 끼고 있는 반지와는 다른 디자인이었다. 상자 밑에 영수증이 있었다. 900만 원. 구입 날짜는 석 달 전이었다. 민서는 상자를 도로 넣었다. 손이 떨렸다. 이틀이 지났다. 민서는 남편이 출근한 후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다. 옷장을 정리하다가 민서는 낡은 보따리 하나를 발견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오래된 것 같았다. 민서는 보따리를 거실로 가져왔다. 어머님, 이거 뭐예요? 시어머니는 보따리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그게 뭐야? 제가 정리할까요? 응 해. 민서는 보따리를 부엌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천이 낡아서 곳곳이 해져 있었다. 매듭을 풀려는데 꽤 단단히 묶여 있었다. 매듭을 푸는 순간 안에서 서류 뭉치들이 쏟아졌다. 민서는 깜짝 놀라 서류들을 주었다. 등기권리증, 통장, 인감증명서, 각종 계약서들. 민서는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봤다. 첫 번째 서류는 건물 등기권리증이었다. 주소를 보니 강남이었다. 상가 건물. 소유주 이름은 김순희. 시어머니 성함이었다. 민서는 믿기지 않아 다시 확인했다. 틀림없었다. 건물 평수는 60평. 시가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두 번째는 통장이었다. 민서는 통장을 펼쳤다. 마지막 잔액이 8억 3천만 원이었다. 민서는 손이 떨렸다. 통장을 놓칠 뻔했다. 8억? 시어머니가 이런 돈을 갖고 계셨다고? 세 번째는 금괴 증서였다. 은행 금고에 보관 중인 금괴 10돈. 현재 시세로 계산하면 2천만 원쯤 됐다. 민서는 서류들을 식탁에 펼쳐놓고 멍하니 바라봤다. 이게 다 진짜일까? 꿈을 꾸는 건 아닐까?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불렀다. 거기 누구야? 민서는 서둘러 서류들을 다시 보따리에 넣었다. 거실로 나갔다. 저예요, 어머님.
며느리 민서요. 민서? 민서가 누구야? 시어머니는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다. 민서는 어머니 옆에 앉았다. 어머님, 아까 그 보따리. 안에 서류들이 있던데요. 보따리? 무슨 보따리? 어머니는 정말 모르는 것 같았다. 치매가 심해져서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였다. 민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부엌으로 돌아와 서류들을 다시 꺼냈다. 하나씩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건물 등기권리증 발급일은 15년 전이었다. 통장 개설일은 20년 전.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 모은 재산인 것 같았다. 민서는 휴대전화를 꺼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학 동기였던 수진이었다. 수진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다. 수진아, 나 민서야. 민서야. 무슨 일이야? 물어볼 게 있어서. 강남 상가 건물 60평이면 지금 시세가 얼마나 돼? 강남 어디? 민서는 등기권리증에 적힌 주소를 읽어줬다. 거기면 평당 1억은 할걸? 60평이면 60억 정도. 민서는 숨이 막혔다. 60억? 왜? 거기 뭐 있어? 아니, 그냥 궁금해서. 야, 너 혹시 로또 맞았어? 아니야. 나중에 얘기할게. 전화를 끊고 민서는 서류를 다시 봤다. 건물 60억, 통장 8억, 금괴 2천만 원. 합치면 68억 2천만 원. 민서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숫자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18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민서는 깜짝 놀라 서류들을 보따리에 쑤셔 넣었다. 남편이었다. 왜 이렇게 일찍 와요? 오늘 오후 휴가 냈어. 남편은 안방으로 들어갔다. 민서는 보따리를 안고 시어머니 방으로 갔다. 옷장 깊숙이 다시 넣었다. 저녁을 먹다가 남편이 물었다. 어머니 요즘 어때? 똑같아요. 기억을 잘 못하세요. 병원비 많이 나가지? 괜찮아요. 제가 관리하고 있어요. 어머니 재산 같은 거 혹시 알아? 민서는 손이 멈췄다. 남편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 재산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혹시 해서 어머니가 젊었을 때 좀 모았을 것 같아서. 왜요? 갑자기. 아니, 그냥 어머니 나중에 돌아가시면 정리해야 될 것도 있고.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마치 회사 업무 얘기하듯. 민서는 밥을 계속 먹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는 걸까? 시어머니 재산을. 그날 밤 민서는 혼자 시어머니 방으로 갔다. 보따리를 다시 꺼냈다. 서류 맨 밑에 편지 봉투 하나가 있었다. 봉투 겉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며느리 민서에게. 민서는 손이 떨렸다. 봉투를 열려다가 멈췄다. 시어머니가 쓴 편지였다. 치매 걸리기 전에. 민서는 봉투를 도로 넣었다. 나중에 읽기로 했다. 지금은 아니었다. 민서는 보따리를 다시 옷장에 넣고 방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데 안방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다. 응, 나야. 어머니 재산 확인 중이야. 전화 통화였다. 민서는 문 앞에 멈춰섰다.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 근데 꽤 될 거야. 민서는 숨을 죽였다. 걱정 마. 곧 정리될 거야. 그럼 우리. 남편 목소리가 낮아졌다. 민서는 더 이상 듣지 않고 거실로 갔다. 가슴이 뛰었다. 남편이 노리는 건 시어머니 재산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남편이 출근한 후 다시 보따리를 꺼냈다. 편지 봉투가 신경 쓰였다. 며느리 민서에게. 민서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 편지지 3장이 들어 있었다. 시어머니의 손글씨였다. 민서는 편지를 펼쳤다.
민서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정신을 잃었거나 세상을 떠난 후일 거야. 민서의 손이 떨렸다. 먼저 고백할 게 있어. 내 치매는 연기야. 작년부터 시작했어. 우진이가 재무팀장 되고 나서 돈 얘기만 하더라. 내 재산이 얼마냐고, 유언장은 썼냐고. 그래서 치매 흉내를 냈어. 아들이 어떤 놈인지 제대로 보고 싶었거든. 민서는 눈을 크게 떴다. 치매가 연기라고? 너를 보면서 미안했어. 내가 나한테 올 때마다 저 며느리 민서예요 라고 하잖아. 그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하지만 참았어. 우진이와 손자 녀석이 어떤 인간들인지 끝까지 봐야 했으니까. 민서는 편지를 읽다가 눈물이 났다. 18년 동안 너를 지켜봤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내 모습. 우진이한테 차갑게 대접받아도 참는 내 모습. 친정 유산 포기하고 이 집에서 살림만 한 내 모습. 다 봤어. 이 보따리 안에 내 전 재산이 들어있어. 강남 건물, 통장, 금괴. 전부 내 거야. 우진이한테 줄 생각 없어. 법적으로 아들한테 최소한의 유류분은 가겠지만 나머지는 다 내 거야. 민서는 편지를 읽다가 멈췄다. 전부 내 거라고? 등기권리증이랑 통장 명의는 아직 내 이름이야. 내가 죽으면 유언장대로 내 이름으로 바뀔 거야. 변호사 연락처도 보따리 안에 넣어뒀어. 그 사람한테 연락하면 돼. 민서야, 이제 내 인생 살아. 18년 동안 충분히 했어. 안방 서랍에 내 회계사 자격증 있는 거 나도 알아. 한 번은 청소하다가 봤거든.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민서는 울음이 터졌다. 시어머니가 다 알고 계셨구나. 우진이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 여자랑 재혼해봤자 곧 후회할 거야. 너 같은 사람 다시 못 만나니까.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할게. 나 죽으면 우진이한테 복수 같은 거 하지 마. 그냥 잊고 살아. 내 행복이 제일 큰 복수야. 사랑한다. 우리 며느리. 마이너스 어머니가. 민서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 울었다. 시어머니가 모든 걸 알고 계셨다. 18년 동안 지켜보셨다. 한참 후 민서는 눈물을 닦고 편지를 다시 읽었다. 변호사 연락처. 보따리 안을 뒤져보니 명함이 나왔다. 법무법인 정도 마이너스 김재훈 변호사. 민서는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걸었다. 벨이 2번 울리고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법무법인 정도입니다. 저 김순희 어머님 며느리인데요. 아, 강민서 씨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깜짝 놀랐다. 저를 아세요?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며느리분한테서 연락 올 거라고. 어머님 상태가 어떠신지요? 치매가 심하세요. 저도 못 알아보세요. 그렇군요. 어머님이 예상하신 대로네요. 제가 편지를 읽었는데 유언장이 정말 있나요? 네.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시면 그때 집행됩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모르는 거죠? 물론입니다. 유언장 내용은 어머님과 저, 그리고 이제 민서 씨만 아시면 됩니다. 민서는 안도했다. 언제 한번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가도 될까요? 좋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서는 편지를 다시 봤다. 시어머니의 글씨가 떨려 있었다. 편지를 쓸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민서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봉투에 넣었다. 보따리에 다시 넣고 옷장 깊숙이 숨겼다. 거실로 나오니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다. 민서는 어머니 옆에 앉았다. 어머님,
누구세요? 저 며느리 민서예요. 시어머니는 민서를 빤히 쳐다봤다. 그 눈빛이 순간 또렷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곧 다시 흐려졌다. 민서, 착하네. 어머니가 중얼거렸다. 민서는 어머니 손을 잡았다. 사랑해요, 어머님. 어머니는 대답 없이 텔레비전을 봤다. 하지만 민서는 느꼈다. 어머니가 자신의 손을 살짝 쥐는 걸.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왔다. 평소보다 일찍이었다. 오늘 일찍 오셨네요. 응. 할 얘기가 있어서. 남편은 소파에 앉았다. 민서도 맞은편에 앉았다. 뭔데요? 우리 이혼하자. 민서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가슴이 철렁했다. 왜요?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우리 이미 오래전부터 끝났잖아. 다른 사람 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답이었다. 언제부터였어요? 그게 중요해? 어차피 끝난 건데. 민서는 남편을 봤다. 18년을 함께 산 사람. 이제는 낯선 사람이었다. 알겠어요. 이혼하죠. 남편은 놀란 표정이었다. 아마 민서가 울면서 매달릴 줄 알았나 보다. 내일 변호사 통해서 서류 보낼게. 네. 민서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남편은 안방으로 들어갔다. 민서는 시어머니 방으로 갔다. 어머니는 벌써 주무시고 계셨다. 민서는 어머니 이불을 덮어드렸다. 어머님, 저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민서는 속삭였다. 어머니는 잠든 척하고 계셨지만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다음 날 오후 2시 민서는 법무법인 정도를 찾았다. 강남 한복판 건물 10층이었다. 어서 오세요, 강민서 씨. 김재훈 변호사는 50대 중반쯤 돼 보였다. 유언장부터 보여드릴게요.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다. 공증 도장이 찍혀 있었다. 유언자 김순희는 강남 상가 건물과 통장, 금괴 등 본인의 전 재산을 며느리 강민서에게 증여한다. 아들 정우진에게는 법정 유류분만 지급한다. 법정 유류분이 뭔가요? 법으로 정해진 최소 상속분입니다. 남편분은 약 6억 받으시고 나머지 60억은 민서 씨 것입니다. 민서는 숨이 막혔다. 어머님이 한 가지 더 부탁하셨습니다. 강남 건물 1층과 2층이 비어 있는데 거기에 회계법인 사무실을 차리라고 하셨어요. 회계법인이요? 네. 민서 씨 공인회계사시잖아요. 민서는 할 말을 잃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어머님 돌아가신 후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을 나온 민서는 그 건물로 바로 갔다. 6층짜리 상가 건물. 1층은 비어 있었고 2층도 공실이었다. 민서는 건물을 올려다봤다. 이게 내 거라고?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민서 씨 맞으시죠? 저 유나예요. 민서는 숨이 멎었다. 택배 상자 카드에 있던 그 이름. 누구세요? 우진 씨 여자친구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를요? 이용건으로요. 서로 편하게 정리하는 게 좋잖아요. 민서는 손이 떨렸다. 하지만 목소리는 침착하게 유지했다. 어디서요? 지금 계신 데 근처 카페 어때요? 제가 30분 후에 갈게요. 위치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겼다. 곧 문자가 왔다. 카페 주소였다. 민서가 앉아있는 카페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다. 민서는 친구 수진에게 전화했다. 수진아, 나 민서야. 지금 어디야? 집에 있는데 왜? 나 지금 남편 여자 만나러 가.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전화할게. 뭐? 야, 혼자 가지 마. 괜찮아. 공공장소니까. 30분 후
민서는 그 카페에 앉아 있었다. 문이 열리고 여자가 들어왔다. 30대 초반. 키가 크고 화장이 진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민서 씨? 앉으세요. 여자는 민서 맞은편에 앉았다. 웃고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유나예요. 무슨 얘기하러 오셨어요? 이용건요. 우진 오빠랑 제가 결혼하려고 하거든요. 민서는 여자를 봤다. 참았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재산 분할이요. 집이랑 시어머님 재산. 시어머니 재산은 남편 거 아니에요. 어머님 돌아가시면 상속받잖아요. 그것도 나눠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서는 웃음이 나왔다. 당신이 왜 그걸 신경 써요? 제가 우진 오빠 미래 아내니까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곧 할 건데요. 그때 카페 문이 열렸다. 남편이 들어왔다. 민서는 그제야 알았다. 계획된 거였다. 둘이 함께 온 거였다. 남편이 민서 옆자리에 앉았다. 미안. 늦었어. 민서는 남편을 봤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셋이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셋이요? 민서는 일어나려 했다. 남편이 민서 팔을 잡았다. 앉아. 얘기 좀 하자. 손 떼요. 민서가 팔을 뿌리쳤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민서야, 조용히 해. 사람들이 보잖아. 당신이 바람 피우고 있잖아요. 목소리가 커졌다. 남편은 당황했다. 여기서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럼 어디서 해요? 집에서요? 아니면 당신들 만나는 호텔에서요? 유나가 끼어들었다. 민서 씨, 진정하세요. 우리 어른스럽게 얘기해요. 당신한테 듣는 거 아니에요. 민서는 남편을 봤다. 18년이었어요. 18년을 나한테 뭐였어요? 그건 시어머니 수발 들고 집안일하고 아이 키우고 나는 뭐였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미안하긴 뭘. 우리 진작에 끝났잖아. 언제 끝났어요? 당신 혼자 끝낸 거잖아요. 민서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다. 이혼하고 싶으면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나는 당신들이랑 얘기 안 해요. 민서는 카페를 나왔다. 뒤에서 남편이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거리를 걷는데 눈물이 났다. 참았던 게 터졌다. 수진에게 전화했다. 수진아, 민서야, 무슨 일 있어? 남편이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수진이 말했다. 어디야? 내가 지금 갈게. 괜찮아. 집에 갈게. 전화를 끊고 민서는 한참 서 있었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민서는 눈물을 닦았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저녁 6시였다. 시어머니 방으로 갔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다. 어머님, 누구세요? 저예요, 민서. 민서는 어머니 옆에 앉았다. 어머님, 저 참아야 돼요. 아니면 싸워야 돼요? 시어머니가 민서 손을 꼭 쥐었다. 눈빛이 또렷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참지 말라는 뜻이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민서는 안방으로 갔다. 서랍을 열었다. 18년 전 자격증이 거기 있었다. 강민서, 공인회계사. 민서는 자격증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다. 그때 시어머니 방에서 쿵 소리가 들렸다. 민서는 달려갔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다. 어머님. 어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다. 민서는 구급차를 불렀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다. 민서는 병원 응급실 복도에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렸다. 시어머니는 아직 응급실 안에 계셨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시죠? 네, 며느리예요.
뇌출혈입니다. 수술을 했지만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유족분께 조의를 표합니다. 민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사흘 후 장례식장. 민서는 상복을 입고 빈소 앞에 앉아 있었다. 영정 사진 속 시어머니가 웃고 계셨다. 조문객들이 왔다 갔다. 남편은 상주로 앉아 있었고 유나는 옆에서 남편을 챙겼다. 고인이 며느리를 많이 아꼈다면서요? 조문객 한 분이 민서에게 말했다. 네, 저를 딸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민서는 눈물을 닦았다. 장례 이틀째 되는 날 저녁 김재훈 변호사가 장례식장에 나타났다. 유족분들 계시죠? 고인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다. 유언장이요? 어머니가 언제 그런 걸 써놨어요? 3년 전입니다.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다. 민서, 남편 유나,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 모였다.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유언자 김순희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본인 소유의 강남 상가 건물, 예금 통장, 금괴 등 모든 재산은 며느리 강민서에게 증여한다.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아들 정우진에게는 민법에 따른 법정 유류분으로 6억 원을 지급한다. 이상입니다. 남편이 소리쳤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재산이 며느리한테 간다고요?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머니가 치매였잖아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고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유언장은 3년 전에 작성됐습니다. 치매 진단은 6개월 전이고요. 게다가 변호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고인께서 남기신 편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치매는 연기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연기요? 남편이 편지를 낚아챘다. 읽기 시작했다. 우진아, 내 치매는 연기였어. 내가 재무팀장 되고 나서 돈 얘기만 할 때부터 시작했지. 내가 어떤 놈인지 제대로 보고 싶었거든. 남편 손이 떨렸다. 18년 동안 민서가 우리 집을 위해 뭘 했는지 너도 알잖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나 수발 들고 너 뒷바라지하고. 근데 넌 뭘 했니? 바람 피우고 쫓아냈잖아. 남편은 편지를 내려놓았다. 얼굴이 창백했다. 내 재산은 민서 거야. 너는 6억만 받아. 그것도 아까운데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구나. 유나가 편지를 빼앗아 읽었다. 얼굴이 굳었다. 이게 말이 돼요? 변호사가 말했다. 고인의 뜻입니다. 이해 있으시면 법원에 소송 거시면 됩니다. 하지만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남편이 민서를 봤다. 너 알고 있었어?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야, 강민서. 대답 안 해? 알고 있었어요. 민서는 조용히 말했다. 언제부터? 한 달 전부터요. 남편이 주먹을 쥐었다. 그래서 그렇게 당당했구나. 어머니 재산 받을 거 알고 당신이 저한테 이혼하자고 했잖아요. 야, 그건 그거고 이거고 없어요. 어머니가 정하신 거예요. 유나가 끼어들었다. 이건 사기예요. 며느리가 치매 환자 꼬드겨서. 민서는 유나를 봤다. 편지 다시 읽어보세요. 치매는 연기였다고 써 있어요. 말도 안 돼요. 믿든 말든 상관없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했다. 민서 씨, 다음 주에 사무실로 오시면 상속 절차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나갔다. 빈소에는 민서, 남편, 유나만 남았다. 남편이 민서에게 다가왔다. 민서야,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뭐려? 이혼 말이야.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 민서는 웃음이 나왔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진심이야.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유나가 남편 팔을 잡았다.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이 유나 손을 뿌리쳤다. 닥쳐. 지금 중요한 얘기 하잖아. 유나 얼굴이 굳었다. 민서는 남편을 봤다. 싫어요. 뭐? 이혼할 거예요. 당신이 원했잖아요. 야, 그때는 내가 몰라서. 60억 모르면 이혼하고 알면 다시 살자고요? 제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요? 민서는 가방을 들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전 집 나갈게요. 야, 강민서. 민서는 빈소를 나왔다. 뒤에서 남편과 유나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밖은 밤이었다. 민서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민서는 휴대전화를 꺼내 친구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수진아, 다 끝났어. 이제 시작이야. 답장이 금방 왔다. 축하해, 민서야. 넌 해낼 수 있어. 민서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걸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민서는 자유로웠다. 6개월이 지났다. 민서는 강남 상가 건물 1층 유리문 앞에 섰다. 새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다. 민서 회계법인. 42살. 18년 만에 다시 꺼낸 자격증. 언니 축하해. 친구 수진이 꽃다발을 들고 왔다. 대박 날 거야. 직원부터 뽑아야 하는데. 채용 공고 냈어? 응. 오늘 첫 면접이야. 오후 2시 면접자가 왔다. 40대 중반 여자. 떨리는 손. 민서는 이력서를 받았다. 한참 보다가 눈이 멈췄다. 회계사 자격증 있으시네요? 네. 근데 15년 전이에요. 여자 목소리가 떨렸다. 결혼하고 한 번도 일 안 했어요. 작년에 이혼하고. 왜 지원하셨어요? 새로 시작하고 싶어서요. 근데 나이도 많고 경력도 없고. 뽑아주실까요? 민서는 여자를 봤다. 18년 전 자신의 모습 같았다. 제 자격증도 18년 전 거예요. 네. 저도 6개월 전에 다시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한 번도 일 안 했어요. 여자 눈이 커졌다. 정말요? 네. 같이 시작해요. 여자가 울었다. 민서도 눈물이 났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저녁 민서는 2층 원룸으로 올라갔다. 휴대전화를 켰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엄마, 개업 축하해. 주말에 갈게. 사랑해. 민서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였다. 아들이 보낸 꽃다발과 편지. 엄마가 제일 멋있어. 마이너스 아들 올림. 민서는 편지를 보며 눈물이 났다. 그날 밤 민서는 옥상에 올라갔다. 강남 야경. 빛나는 별들. 어머님, 잘 보고 계세요? 바람이 불었다. 민서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문자 한 통이 와 있었다. 모르는 번호. 민서 씨, 우진이에요. 할 말이 있어요. 민서는 문자를 삭제했다. 또 다른 문자. 유나였다. 언니, 우진이랑 헤어졌어요. 6억 받고 도망갔거든요. 민서는 그것도 삭제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 문을 열었다. 벽에 걸린 자격증이 보였다. 강민서, 공인회계사. 새 직원이 벌써 와 있었다. 일찍 오셨네요. 너무 설레서 잠이 안 왔어요. 여자가 수줍게 웃었다. 커피 드릴까요? 괜찮아요. 같이 마셔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다. 저, 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떨렸거든요. 정말요? 네.
근데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손이 기억하더라고요. 여자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한테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운 건 저예요. 같이 일할 수 있어서. 한 달 후, 민서 회계법인에는 직원이 3명이 됐다. 모두 경력 단절 여성이었다. 대표님, 오늘 신규 고객사 3곳 계약했어요. 고생했어요. 저희가 뭘? 대표님이 다 하셨죠. 민서는 웃었다. 저녁 민서는 시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다. 어머님 잘하고 있죠? 사진 속 시어머니가 웃고 있었다. 제가 받은 사랑 나눠주고 있어요. 민서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그날 밤 민서는 아들과 통화했다. 엄마, 나 장학금 받았어. 축하해. 엄마 보고 배웠어. 포기하지 않는 거. 내가 잘한 거야. 엄마 사랑해. 나도. 전화를 끊고 민서는 창밖을 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18년.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 민서는 노트북을 켰다. 내일 미팅 자료를 정리했다. 작업을 마치고 침대에 누웠다. 꿈속에서 시어머니가 나타났다. 잘했어, 우리 며느리. 시어머니가 웃었다. 내가 받은 사랑 나눠주렴. 민서도 웃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일찍 일어났다. 거울을 봤다. 42살 얼굴. 주름이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18년 전보다 더 빛났다. 민서는 정장을 입고 사무실로 내려갔다. 문을 열었다. 직원들이 벌써 와 있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일찍들 왔네요. 오늘 큰 고객사 미팅 있잖아요. 3명의 여자가 웃었다. 45, 43, 50. 모두 한때는 포기했던 사람들. 이제는 다시 시작한 사람들. 민서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 그럼 시작할까요? 네. 4명의 여자가 일어섰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